도윤 씨 누명 씌운 거 기찬 씨야? 세리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반짝였다. 정말 잘했어. 걸림돌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됐네. 하지만 기찬은 그런 세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날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 없애. 강세리 너도 마찬가지야. 그 한마디에 세리의 표정이 굳는다.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황 사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늘 세리의 뒤를 봐주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회장님이 이 사진 속 남자를 알아보라 하시던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아봐 볼까요? 말끝에 실리는 은근한 거래의 냄새. 황 사장은 월척을 낚은 기분이었다. 황기찬에게도 세리에게도 돈을 더 뜯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한편 경찰서 유치장. 김도윤은 억울한 누명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강재인은 정호성에게 전화를 건다. 삼촌 도윤 씨가 누명을 쓰고 잡혀갔어요. 강간미수라니 말도 안 되는 조작이에요. 정호성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본다. 그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한때 그는 강재인을 경계했다. 자신의 조카 도희를 죽인 장본인 최자영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수차례 집에서 나가달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도윤의 말이 떠오른다. 재인이도 결국 피해자일지 몰라요. 황기찬과 강세리에게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도윤을 구하기 위해 온몸으로 애쓰고 있는 재인의 모습. 울먹이며 진심을 담아 부탁하는 그 목소리. 정호성의 눈빛이 바뀐다. YL그룹 투자 전면 보류. 그리고 법무, 언론팀 지금부터 대기시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수화기를 쥔다. 이번엔 자금줄로 그 둘을 끝장낼 거야. 그리고 재인 씨 나도 도와줄게요. 왜 재인 씨가 도윤이와 공조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그날 밤부터 재인은 SNS, 포털 커뮤니티, 언론에 제보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YL그룹 의료자문, 강간미수 혐의 진실은? 재벌 2세의 조작, 피해자는 누구인가? 여론은 들끓었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가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고모 강미란. YL그룹의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낀다. 재인이가 가족이지만 어렵게 키운 그룹이 무너지는 건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사회 자료를 넘기며 한숨을 쉰다. 고모 강미라는 재인이를 불러 한 소리 하는데 지금 이대로 두면 그룹이 먼저 무너져. 재인아, 이게 네가 원했던 방식이니? 고모, 저도 YL그룹이 망하길 바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을 감추고 사람을 짓밟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진실이라고 생각해? 너 방식이 결국 회사를 망가뜨리는 거야. 회사를 망가뜨린 건 진실을 덮고 누군가를 희생시킨 그 사람들이에요. 전 진실을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넌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복수심으로 회사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고모. 이 회사도 더는 그런 거짓과 침묵에 가려져선 안 돼요. 강미라는 말문이 막힌다. 무언가 할 말을 찾지만 끝내뱉지 못한다. 서로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는다. 고모도 알잖아요. 이대로 가면 YL그룹은 무너지지 않아도 골마 터질 거예요. 강미라는 조용히 등을 돌린다. 하지만 그 눈엔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강간 피해를 주장했던 여직원에게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녀는 회의실 복도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재인의 메시지를 다시 읽는다. 우린 알아요. 이게 누가 시킨 일인지.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줘요. 당신을 다치게 하진 않을게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다가온 재인의 목소리. 그 말 진심이에요. 누구보다 당신이 가장 괴로울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직원은 돌아보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군다. 그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나요? 제인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 옆에 섰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요. 우리 함께 끝내요. 더는 아무도 다치지 않게. 여직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엔 결심의 흔적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제인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말 한마디 없이 단지 함께 서 있는 그 시간으로 그녀를 지지했다. 복도 끝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에 여직원은 몸을 움츠린다. 제인은 부드럽게 속삭인다. 두려워하지 마요.
이제 옆에서 같이 지켜줄게요. 그 말에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진 않았지만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어 강재인에게 녹취 파일을 보냈다. 녹취 파일에는 3명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한 명은 YL그룹 법무팀장, 한 명은 기획실 간부, 그리고 마지막은 피해를 주장한 여직원 본인의 목소리. 법무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연출이에요. 다들 입만 맞추면 되는 일이에요. 기획실 간부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 직원 하나만 매장시키면 YL은 살아. 김도윤, 걔 하나 희생되면 되잖아. 그리고 이어진 침묵. 그 정적 속에서 여직원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다. 녹취 파일의 마지막 누군가의 목소리가 덧붙인다. YL그룹은 널 잊지 않을 거야. 우리한테 협조만 하면 다음 자리 너 거야. 며칠 후 기자회견장에 선 강재인과 그 여직원.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연다. 저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김도윤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에선 플래시가 터졌고 YL그룹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는 실시간 뉴스 속보가 떴다. YL그룹 조작 회유 정황 드러나 내부 녹취 공개. 피해 주장 직원 기자회견 통해 거짓 고백.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매도했다. 몇몇 협력사들이 계약 철회를 통보했고 광고주들이 YL그룹과의 브랜드 계약을 중단했다. 그 결과 이사회는 사태를 책임질 인물로 경영 핵심인 황기찬과 강미란을 지목했다. 간부들이 단독으로 이런 회유를 진행했을 리 없어. 녹취에 위에서 정리된 일이란 표현이 있었어. 배우가 있다는 말이지. 언론에서도 회장 이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어. 선을 그어야 해. 이사회 내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기찬과 세리는 사실상 회사에서 고립되기 시작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 고모 강미라는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다. DH홀딩스 패트릭 정. 그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순간 문이 열리고 등장한 남자의 얼굴. 그는 김도희의 삼촌이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서로의 눈빛이 엇갈린다. 오랜만이네요, 강 이사. 패트릭 정은 미소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도 알고 있죠? 내 조카 김도희. 도희를 죽게 만든 장본인들. 당신 집안 사람들이죠. 강미라는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패트릭 정님, YL은 지금 위기입니다. 그동안의 거래 관계도 있고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 뻔뻔하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없는 표정으로 지금의 위기만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강미란의 표정이 드러나자 정성호는 서류 한 장을 내민다. 이건 제안서가 아닙니다. 경고예요. YL이 지금 이 판에서 나가야 할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문서 위엔 도희의 사망 당일 시간표와 YL 내부 이메일 캡처가 놓여 있었다. 순간 강미란은 황기찬과 세리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알게 된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YL그룹을 먹기 위해 YL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던 인물이었다. 강미란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죠, 강상무. YL을 살리고 싶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강미란이 조용히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 황기찬과 강세리. 그리고 강미란 상무까지 이 회사에서 그만 나가주시죠. 강미란의 숨이 멎는다. DH홀딩스가 폭락한 YL 주식을 전부 사들인 이유, 이제 이해하시겠죠? 패트릭 정은 고요히 얘기한다. YL그룹 최대 주주는 지금 바로 접니다. 이제 복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판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황기찬과 강세리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과연 강미란 고모는 패트릭 정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평생을 일궈온 YL그룹을 살리기 위해 떠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욕망을 채울 것인지 그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불러옵니다. 감사합니다.